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막장 비정상 시장으로 점점 더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뉴스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에 산 뒤 3억 3천의 전세, 내 돈 영원, 무갭 투자 다시 고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 창원, 포항 등 비규제 지역에 무차입 역전세 투자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강원 원주의 30평대 아파트가 매매가가 1억 7,400인데 전세가가 2억이다. 격차가 2,600만원 난다. 이런 곳에 자기 돈 안 들이고 사놓으면 돈이 된다. 이런 얘기들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경남 창원의 D아파트가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가 3억 3,500이다. 격차가 3,500만원 난다. 사자마자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며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역전세 단지에 무자본 무차입 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는 비정상이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다. 이 말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세가도 같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지금 현재 현상을 보고 매매가 1억 7,500인데 전세가 2억이네? 그러면 이거 1억 7,500에 사서 2억의 전세를 주면 내가 2,500을 플러스 버는 거네? 라고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1억 7,500에 매수를 하면 지동세 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전세를 주려면 그 시점에 뭡니까? 복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현재 전세가 2억으로 들어가 있는 집을 1억 7,500에 주인이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왜? 그렇게 판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새로 살 사람들에게 2,500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지 계산법이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긋나 있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1억 7,500을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누가 1억 7,500에 전세를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안 된다라는 거죠. 전세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세입자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절대로 저렇게 실제로 되기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냥 언론에서 저렇게 갭 투기하라고 조장하는 분위기의 뉴스를 만들어서 올린 거지 실제 현장에서는 저렇게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원주에 아파트 가격이 1억 7,500이다. 1억 7,400이다. 경남 창원의 D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명칭은 표기가 안 됐지만 매매가가 3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격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가격은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고 전세 가격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죠. 잘못 생각하고 뛰어들어갔다가는 대려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함부로 지방의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인 상황이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걸로 덜컥 물었다가는 감당 못할 짐덩이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자 부담 없이 그냥 대려 몇천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거래하는 사람들 혹은 저런 물건들을 알선해준 브로커들만 돈을 벌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비정상적인 일들이 넘쳐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런 상황들 아래 사기와 조작과 뒤통수가 넘친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절대로 저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걸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주 우연찮게 생긴 극소수의 예외사항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절대로 저런 기사를 보고 저런 얘기를 듣고 덜컥 결정한다라는 건 내 돈을 남에게 갖다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세상이 절대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억에 매수했는데 3억 3,500에 전세 계약해가지고 집주인은 투자하고 3,500만 원을 대려 남겼다 이러는데 이게 실제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자전거래 해가지고 조작한 걸 수도 있고 모를 일이라는 거죠. 확실한 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고 매우 일시적인 모습일 수 있다. 저걸 믿고 덜컥 뛰어 들어갔다가는 대거 공주로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닌 거죠. 저런 얘기를 가지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뭐 되게 글을 쌓고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은 사실상 정상이 아닌 사기꾼, 가짜, 조작, 가짜 전문가 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함부로 믿을 내용이 못 된다라는 거죠. 뭐 풍선의 효과다, 뭐 수도권 갭 투자가 끝나고 뭐 지방 원전 투자가 확산되고 이건 뭐 나름의 뭐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역전세 투자 저런 것들 때문에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세입자한테 내줄 보증금이 없다, 부족하다 라는 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도처에서 저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죠.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방치하면서 더 극악한 경제범죄들이 창궐했죠. 그게 바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때문에 투기꾼들이 활개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인 거죠. 사고 파는 무수히 많은 일들로 저렇게 많은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경제적인 곤경 상태로 떨어뜨리는 거죠.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집값이 어떻게 되든 무리하게 빚져서 감당 못할 사항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내몰리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실제 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세입자들 감당 못할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저러한 사항들을 좀 바로잡으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사실상 지금의 정부는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못했죠. 많이 방치하고 많이 망가뜨렸죠.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요. 부동산 가격을 2배, 3배, 4배를 급등시켜놨죠. 너무 심해진 거죠. 저러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게 아닌데 많은 국민들이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오늘 결정될 새로운 대통령은 절대로 부동산 관련해서 저러한 실책이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 부동산이 정상화될 수 있게끔 좀 바른 정책을 펼쳐야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아마 부동산으로 거품을 또 일으키려고 또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마 한국이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겪는 단초를 마련할 것 같은 거죠. 정부 부채를 줄여 나갈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죠.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언더컷 하나 쉬운 거 없고 제대로 정리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1번, 2번으로 불리는 대통령 후보들 둘 다 말이죠. 누가 되었든 간에 새로운 앞으로의 5년은 더 암담하고 더 막막할 것 같습니다. 식당 물가가 관리 안 되고 부동산이 아수라장이 되고 주식시장이 초토화되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부동산 뉴스가 안 보이길 바라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실제로 그 관련 업계나 정부나 여러 가지 이익단체들이 집단들이 부동산 뉴스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기사들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입자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랄 뿐인 거죠.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인 건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더 악화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무리하게 빚지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은
특이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